세상에는 뭐랄까 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화려한 신제품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도 거의 없는 그런 회사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죠. 맞아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회사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ADP,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가 바로 그 급여 처리하고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직장인 6명 중 1명의 급여를 초리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바로 그 안정성 그리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정말 사랑해 왔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두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 중 하나라고 믿어왔던 이 거인의 주가가 최근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무려 23%나 하락했습니다. 23%면 정말 큰 폭인데요. 네, 겉보기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았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주가 조정일지 아니면 이 회사의 근본적인 투자 스토리가 바뀌고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일지. 오늘 저희가 ADP의 현재 실적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균열의 조짐 그리고 회사가 내놓은 미래 청사진까지 좀 깊이 파고들면서 지금 이 가격표가 과연 합리적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표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거인이 여전히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건지 최근 실적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6 회계연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9월 말에 마감된 분기 실적을 보면요. 사실 꽤 인상적입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해서 5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5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7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걸 한 분기에 벌어들인 겁니다. 와, 게다가 이 거대한 규모의 회사에서 7% 성장이면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죠. 그렇죠. 이익은 더 좋았습니다. 조정된 주당 순이익도 7% 상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술재만 보면 역시 ADP는 ADP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안정적인 매출, 꾸준한 이익 성장, 우리가 딱 알던 그 우량 기업의 모습 그대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차가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숫자 너머를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건강한 모습 뒤에 이 회사의 성장 엔진에 아주 미세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걸 감지한 거죠. 그 경고등요? 네, 그 해답은 ADP 사업 모델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의 핵심 지표에 있습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겉은 멀쩡한데 속병이 들기 시작했다는 그 신호, 바로 페이스 퍼 컨트롤이라는 지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거든요. 한번 쉽게 풀어주시죠. 네, 이걸 이해하는 게 ADP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ADP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사들, 그 회사들의 직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직원 수. 네, 예를 들어서 ADP 고객사인 A라는 회사의 직원이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 105명이 됐다면 그 5명만큼이 성장에 기여를 하는 거죠. 그거랑 비슷하네요. 유통업에서 기존 매장들의 성장률만 따로 보는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ADP의 핵심 사업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건강검진 수치 같은 거네요. 네, 바로 그 건강검진 수치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빨간불이요? 2026 회계연도 1분기에 이 페이스 퍼 컨트롤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성장을 멈췄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대략 평탄한 approximately flat 수준이었죠. 잠깐만요. 평탄하다는 건 사실상 0% 성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바로 직전 두 분기, 그러니까 2025 회계연도 3분기하고 4분기에는 각각 1%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씩? 네. 그런데 그 1%마저 사라지고 제로 성장이 된 겁니다. 사실 1% 성장이라는 것도 뭐 대단한 수치는 아닌데 그마저도 멈췄다는 건 확실히 좀 심상치 않은 신호로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고작 1%포인트 차이인데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1%포인트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징하는 바요? 네. 지금까지 ADP의 투자 스토리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했거든요.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ADP의 실적은 자동으로 좋아진다. 아, 그렇죠. 바로 이 공식에 대한 믿음이 ADP의 그 높은 주가를 정당화해 온 거죠.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으면 ADP 고객사 직원 수도 늘어나고 그럼 ADP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더 버는 구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페이스 퍼 컨트롤이 멈췄다는 건 그 강력했던 자동 성장 공식에 균열이 생겼다는 첫 번째 신호탄인 셈이죠. 아, 더 이상 그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더 이상 미국 고용시장의 순풍에만 기댈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회사 스스로도 2026년 전체 가이던스에서 이 지표가 거의 평탄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회사 스스로가요? 네,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6에서 7%에서 5에서 6%로 살짝 낮춰 잡았습니다. 아,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네요. 투자자들은 그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ADP의 가장 큰 매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ADP가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핵심 성장 동력이 멈춰가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ADP의 미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DP는 더 이상 스스로를 급여 처리 회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들은 이제 인적 자본 관리, 즉 HCM, 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업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HCM, 인적 자본 관리. 아, 요즘 이 분야가 굉장히 뜨겁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월급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직원의 채용부터 교육, 성과 평가, 복리후생, 퇴직까지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페이스 퍼 컨트롤 둔화에 대한 ADP의 가장 명확한 답변이 바로 이 HCM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즉, 고객사의 직원 수가 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우리는 기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팔아서 성장하겠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네요. 네, 바로 그 전략적 선언인 셈이죠. 고객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 전환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급여 따로, 근태 관리 따로, 성과 평가는 또 다른 엑셀 파일로 하고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다 따로따로 노니까요. 이걸 하나로 싹 묶어주는 올인원 솔루션이 있다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ADP는 ADP Workforce Now Next Gen과 ADP Lyric HCM이라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차세대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Workforce Now Next Gen은 ADP의 주력 시장인 중견기업 고객을 위한 것이고요. Lyric HCM은 오라클이나 워크데이 같은 아주 쟁쟁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대기업 시장을 겨냥한 야심작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인다는 겁니다. 오, 어떤 증거죠? 아까 1분기 실적을 다시 생각해보면 페이스 퍼 컨트롤은 0% 성장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도 회사 전체 매출은 7%나 성장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7% 성장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지표가 멈춰선 그 공백을 이 새로운 HCM 관련 서비스들이 메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성과를 냈다는 뜻입니다. 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급여 처리 서비스만 쓰던 고객에게 성과 관리 모듈이나 복리후생 관리 모듈을 추가로 판매해서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ADP의 성장 공식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고용시장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게 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DP를 둘러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시장이 좋으면 ADP도 좋다는 단순한 공식의 회사였다면 네, 이제는 ADP가 얼마나 더 똑똑하고 통합된 HCM 솔루션을 잘 파느냐가 성장을 좌우하는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변화를 감안할 때 지금의 주가는 과연 매력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23%나 하락했는데 아직도 비싼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현재 ADP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은 약 25배 수준입니다. 25배. 그리고 1년 뒤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PER은 23배 정도고요. PER 23배.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우량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만약 ADP가 과거처럼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였다면 PER 23배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DP는 어떻죠? 회사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DP는 더 이상 거대한 경제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치열한 HCM 시장에서 워크데이나 오라클 같은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뭐랄까 전투함에 더 가까워졌죠.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다시 말해서 회사의 성장 공식이 훨씬 더 복잡해졌고 그만큼 불확실성과 리스크도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가 커졌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겠군요. 맞습니다. 과거와 같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PER 25배는 그 안정성에 대한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변신을 시도하는 회사에 같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한 거죠. 새로운 게임에서 ADP가 확실한 승자가 될 거라는 보장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내놓은 쪽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매수일까요? 아니면 관망일까요? 결론은 관망입니다. 관망? 현재 가격이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이 변화하는 성장 스토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바로 뛰어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쇼미 스토리인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ADP가 이 새로운 HCM 전략으로 정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하지만 좋은 가격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네요. 네.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점이요? 만약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해서 선행 PER이 20배 수준에 가까워진다면 그때는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으니 매수를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DP는 탄탄한 실적을 내는 안정적인 기업의 대명사였지만 그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페이스퍼 컨트롤의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급여를 처리하는 회사를 넘어서 더 넓고 복잡한 HM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죠. 맞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전략에 따르는 리스크를 현재의 주가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군요. 네, 같습니다. ADP에 대한 투자 스토리가 예측 가능한 꾸준함이라는 1막을 지나서 불확실하지만 잠재력 있는 전략적 변신이라는 2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변신이 성공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혹독한 성장통을 겪게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셈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획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고 또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적 자본을 관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미래의 승자는 단순히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예쁘게 묶어서 파는 그런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 회사와 사람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기업이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ADP의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